자, 31쪽 폈습니다. 31쪽에서 펴야 될 게 몇 번이죠? 화면이 안 보이네. 화면이 그러게요. 화면이 안 보이지? 187번. 187번이요. 187번은 전원 다 못 풀어서 와야지 정상입니다. 오늘 선생님 설명을 안 해줬거든. 자, 내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 플러스 x의 10승의 값이랑 1 플러스 x의 10승을 곱하면 이게 뭐가 돼? 1 플러스 x의 20승인가요?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같은 식 맞죠? 네. 그럼 왼쪽에 있는 식의 10차항계수하고 오른쪽에 10차항계수는 똑같을까? 선생님 지금 10차항계수 구하려고 하거든? 오른쪽에서 10차항계수는 누군지 알아요? 20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10개. 그럼 20개 중에 뒤에 거 10개 뽑은 거네? 1도 10개 뽑고 x도 10개 뽑은 거네. 그때 계수의 값은 20c 10이야?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10차항이 나오려면 앞에 거에서는 10차항이면 뒤에 거는 상수항이어야 되나? 앞에 게 9차항이면 뒤에 거는 1차항이고 쭉 해가지고 앞에 게 상수항이면 뒤에 게 10차항이었을 때가 10차항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값이 10차항이 되려면은 10개 중에서 뒤에 거 10개를 뽑아야 되나? 상수항이려면은 앞뒤 것 중에서 앞에 거 10개, 뒤에 거 0개? 네. 그럼 뒤에 거 0개를 뽑아야 됩니다. 9창이면은 x를 9개 뽑아야 되고요. 9창이면은 1창이면 x는 하나 뽑아야 되죠. 상수항이 나오려면 10개 중에서 x는 빵개 뽑아야 되고요. 10창이 나오려면은 10개 중에 10개를 다 뽑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게 20c 10이라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이 다시 써보겠습니다. 20c 10 아니다 10c 10 곱하기 10c 0 그 다음이 10c 9 곱하기 10c 1 마지막이 10c 0 곱하기 10c 10의 값은 20c 10인 걸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10c 10의 값은 10c 0이라고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10c 9의 값은 10c 1이라고 쓸 수 있죠. 마지막은 10c 0의 값은 10c 10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시그마로 써볼게. 여기 있는 걸 시그마로 써보려고. 시그마 아래 값이 0부터 10까지 10c 아래 제곱인가요? 그때는 이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있잖아. 10. 10이라는 숫자를 2배 한 녀석의 값이 앞에 있고 뒤에는 10을 써가지고 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결국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게 뭐라는 얘기야? 시그마 아래 값이 0부터 7까지 7c 아래 제곱인가요? 그럼 7이 2번 나오면 앞엔 7의 2배 한 숫자 뒤에는 7만 쓰면 되겠네요?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숫자에 대해서 계산하면 빡세니까 더하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답이 21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선생님이 저번에 이항정리 설명하면서 공식 6개밖에 없는데 공식 앞으로 한 8개는 더 있다 그랬잖아.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제시는 해줄 건데 기억이 쉽진 않습니다. 기억이 쉽지 않아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욕만 나올 뿐입니다. 아이씨 나한테 뭐란 얘기야? 근데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 까먹으면은 이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게 있었지. 그걸 떠올라서 푸는 거지 외워서 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외워 이씨 이럴 때 맞추더라고요.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199번. 다른 분들은 그 전에 없는 모양이죠? 근데 책을 안 가져오신 분이 너 윈터 가지고 공부 안 하는구만. 너 왜 책을 안 가져왔어? 숙제를 안 해서? 그, 어, 책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가가지고 책이 없다고. 그 얘기했어, 아까? 아.
자, 다음 식에서 x의 사창계수가 필요합니다. 사창의 값은 처음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도 사창은 없지 않아? 세 번째도 사창 없죠? 사창의 값은 1 플러스 x를 4번 곱한 것부터 사창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야. 그럼 사창은 제일 첫 번째 거의 사창은 몇 개 뽑아야 돼? 4개 중에? 0개, 4개? 그럼 4개 중에서 x를 4개 뽑은 거네? 그 다음은 5개 중에서 x를 4개 뽑는 거고 마지막 거는 사창계수가 10개 중에서 x를 4개 뽑은 게 사창인가요? 그러면 이 값은 지금 누가 커지고 있는 거야? 앞에 것만 커지고 있나요? 그럼 마지막 녀석을? 네, 둘 다 증가. 산수 해가지고 답을 쓰라는 얘기인데 선생님 산수는 못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게 몇 번이죠? 2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10번, 214번. 빈칸 채우는 문제는 앞으로 항상 영원히 똑같거든? 빈칸 채우는 거는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애들한테 풀려면 못 풀 거니까 그 흐름을 정확하게 맥을 잡고 빈칸 채우는 거 약간 사소한 산수만 좀 덧붙여서 하세요. 이런 질문이거든? 이건 집중력과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어떤 문제 나도 항상 풀 수 있게끔 줄제. 그래서 항상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해야 돼. 근데 쌤이 고3 애들 보면은 꼭 빈칸 채우기 문제 한 13번쯤에 나오거든, 뭐, 수능에서. 근데 꼭 이거 제끼고 푸는 애들이 있어. 아,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애들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항상 이게 너한테 의지가 없는 거라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 때 당신한테 의지가 없었던 거야. 지금 수위가 들어온 소리가 들렸어. 네. 자,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부등식에서 2nC의 n이라고 하는 값이 2n승과 4n승 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2nC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nC n보다는 여기 옆에 있는 게 더 크다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이 첫 번째 줄이 갖는 의미가 뭐야? 이건 2nC n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2nC 0, 2nC 1, 이 속에 2nC n도 있겠지. 2nC 2n까지 엄청 많은 숫자를 더했네? 당연히 오른쪽이 크겠지? 그런데 2nC n이라는 녀석의 값은 그래서 누구보다 작다는 얘기야? 이게 누군데? 그러네. 0부터 2n까지 다 있으니까 이게 2n승이네? 그럼 가액값은 누군지 알아? 1부터 n까지 범위는 k에 대해서 자연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는데? 궁금하지 않아. 빈칸이 없거든. 아무튼 성립한데 이게 성립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ENC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옆에 것처럼 이렇게 바꾸라고? 뭔 말 하는 건지 알겠어? 여기는 느낌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겠다. 원래 ENC n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누군데? 조합 공식에 따르면 n팩 곱하기 n팩분의 2n 팩토리얼인가? 근데 n팩은 약분되잖아. 약분되면 뭐가 남는데? 분모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곱해서 분모의 값은 1까지 곱한 게 분모야? 분자의 값은 2n부터 시작해서 2n-1, 2n-2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곱한 게 분자지? 네, n 플러스 1까지 곱한 게 분자값이래. 이 녀석의 값을 뭔가 조작한 모양인데? 마지막 거는 요거 같은데? 그지? 그런데 요 녀석의 값이 두 번째 것들이 이거 맞아? 그럼 첫 번째 값은 누구야? 네, n분의 2니까 첫 번째 건 2네. 그 얘기인데 거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부등식으로 바뀐다고? 여기서 부등식으로 바뀌는 요소가 이 부등식인가 본데? 맞나요? 그렇다면은 k분의 n 플러스 k의 값은 k분의 k 플러스 k라고 바꿀 수 있다고? n값보다는 k값이 작으니까 n을 k로 대체해서 k가 있는 게 더 작습니다. 그럼 이 값은 2보다 크다라고? 요점은 이게 2보다 크다는 게 요점인 것 같은데? 그럼 요 녀석의 값은 2보다 큰 거 맞아? n을 1로 둔갑시키면 2인 거 맞아? 앞에는 n값을 n-1로 둔갑시키면 2인 거 맞아? n-보다 n이 크잖아. 그래서 이거는 2 이상이겠네. 그러면 2가 몇 개 있는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2의 개수가, 2의 개수 n개 있다고 그래서? 끝났네. f의 값은 2의 2n승인데. 나에 들어갈 a라고 하는 숫자의 값은 2라고? 대입하라고?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네, 2의 4승이어서 답이 16이라고요? 읽기만 하면 풀 수 있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어떤 짓을 한 번쯤은 산수를 조금은 해야 돼. 빈칸 치고는 항상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1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11번은 A집합의 2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했고요. 2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1과 2의 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 부분집합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 제일 적은 건 몇 개가 원소의 개수 제일 적은 거지? 네, 1, 2만 있을 때. 그 다음 원소의 개수 적을 때는 4개일 때, 6개일 때, 8개일 때, 마지막이 20개일 때까지의 부분집합들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집합은 수위가 몇 개 있어? 근데 한 개 있네. 1, 2 들어있는 집합. 원소 4개짜리 집합은 몇 개 있어? 일과 2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그럼 나머지 숫자 1과 2를 제외한 18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데려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18개의 원소들 중에서 2개의 원소를 더 데리고 와서 집합에 채우면 1과 2를 포함해서 원소 4개짜리 집합이 될 거야. 그런 원리로 6개짜리 원소를 가는 집합이면은 이런 숫자 값들 다 더하라는 얘기겠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것들이 원소 짝수개짜리 부분집합들의 개수입니다. 이것들이 합을 구하고 싶은데 첫 번째 1만 좀 어떻게 좀 썼으면 좋겠다. 1을 어떻게 쓸 거야? 2를 다르게 쓰고 싶은데 18시 0의 값이 1과 2를 채워 넣었으니까 다른 숫자는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0개를 데려온 거네? 그럼 이 값은 짝수만 다 써있는 거 아닌가? 0을 포함해서? 이게 몇 승이에요? 네, n-1승이니까 이게 17승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14라고 들었습니다. 14번보다 앞에 없나요? 근데 선생님 궁금한 거는 하은이가 지금 풀었어? 이거. 그러니까 풀었냐고. 네. 너 지금 직선의 방식 풀어져 있어야 되고 무리함수 풀어져 있어야 돼? 아, 다 풀었어? 무리함수는? 숙제인지 몰랐어. 이제 하시면 돼요. 그죠? 새로 나간 숙제야, 무리함수. 네. 수성고 문제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네. 자, 10차식이 있습니다. 10차식의 값을 완전 제곱식으로? 근데 이건 몇 차식이야? 4차식인가? 4차식인 완전 제곱식 가지고 10차식을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은 몇 차식이죠? 네, 3차식이죠? 3차식이었을 때 3차식한테 2를 대입한 게 100일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10 이하의 자연수의 순수상 개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어. 100일 나오는 순수상 개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a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10승의 값을 b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1로 나누게 했더니 이걸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이 있을 거고 나머지의 값은 3차식이라고. 보통 우리는 나머지 3차식의 값을 구하려면은 요게 빵 되는 걸 보통 대입하는 편인가? 근데 이게 빵 되는 녀석의 값이 누군데? x제곱 대신에 대입할까? x제곱 대신에 누굴 대입하면 빵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빵 나와? 근데 문제가 좀 있긴 있다. x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면 음수야? a, b는 자연수니까? 제곱에서 음수면 허수고? 그럼 허수의 값인 x의 값을 대입해서 풀 수는 있긴 한데 일단 대입 한번 해볼까? 대입하면은 이건 누구지?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했어. x제곱 대신에 1인가요? 왼쪽은? 그죠?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누군데? 이거 지워져? 빵이니까? 그럼 남는 건 rx만 남아요? 그럼 내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값은 1 나오는 거야? 맞아요? 할 수 있는 건 요거 딱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 나머지 정리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거밖에 못한다는 얘기는 3차식 RX의 값을 못 구한다는 거 아니야? 이건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상태로 풀면.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나머지 정리를 사용했더니 방법이 안 나오니까 식을 변형해서 풀어야 될 모양인데 식을 변형했으면 좋겠어. 식을 어떻게 변형하지? 요게 묶어줄 수 있는 게 있나? 요게 ax 플러스 b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지 ax 플러스 b가 나온 거야? 이걸로 묶어줄까? 이걸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동의하시나요? a제곱 b제곱은 괄호 속에 들어가면 ab분의 1 되는 거니까 ab분의 1을 곱하면 b분의 1, ab분의 1을 곱하면 a분의 1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이걸 이항정리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하나로 생각하면 이게 1 플러스 이거의 10승이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 이항정리가 아니라 3항정리가 아니라 이항정리로 인식하려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빵개 뽑으려고요. 10개 중에 한 개 뽑겠습니다. 10개 중에 2개 뽑겠습니다. 지금까지 되신 거 맞나요? 마지막은 10개 중에 10개 다 뽑겠습니다. 이 중에 누구까지가 없어지는 거야? 이 중에 누구까지 없어지냐고. 요것들은 다 나눠 떨어지는 건가? 제곱 이상은 다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럼 남는 녀석의 값은 이것만 남는 것 같은데? 요게 나머진 것 같은데? 나머지 값이 누구라고요? 10ax의 제곱 플러스 10b 플러스 1? 이 값이 2대입했을 때 40a 플러스 10b 플러스 1의 값이 100일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자연수에 비해 순수상으로 구하라고? 그럼 약분했던 1 지우고 10으로 약분해주면은 20으로 나누기 해야 되겠구나. 20으로 나누기 했더니 2a 플러스 5b의 값이 맞나? 10으로 약분 100이었지? 이게 b야? 아, 4a 플러스 b구나. 잘못 봤구나. 4a 플러스 b의 값이 10으로만 나누겠습니다. 이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자연수 AB의 순수한 개수가 필요합니다. A부터 가정하면 되겠네요. A의 값이 1이면 A가 2면 3이면 그럼 순수한 개수는 2개밖에 없나요? 자, 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5번은 앞에 있는 정계식과 뒤에 있는 정계식에서 n-1창의 개수가 똑같았을 때 a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고3 모의고사 문제로 아주 유명한 문제거든. 이거의 정계식에서 일단 이거의 개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총 n개 중에서 몇 개 뽑으라고? 네, n-1개 한 개 뽑을 생각입니다. 원래 4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있던 숫자였고요. 내가 총 더해서 n개 중에서 뒤에 거 한 개 뽑았고 앞에 있는 x의 값은 n-1개 뽑았고 a의 값은 지금 한 개 뽑았다고요? 그럼 개수의 값이 누군데요? 요게 지금 n-1창 개수인가요? 두 번째 거 개수 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거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일단 전개부터 한 다음에 생각하자. x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승과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승이 있습니다. 앞에 건 이미 여기 1창이 있잖아. 여기서 필요한 게 몇 창이 필요해요? n-2창? 그럼 필요한 건 몇 개 뽑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앞에 x가 있었고요. n개 중에서 a는 2개 뽑을 거고 x의 값은 n-2개 뽑을 거고 a의 값은 2개 뽑겠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 몇 개 뽑아야 되죠? 네, n-1개 하나 뽑겠습니다. 마이너스 원래 있었고요. n개 중에 뒤에 거 하나 뽑았습니다. x의 값은 n-1개, a의 값은 1개 뽑았습니다. 그때 개수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앞에서 개수의 값은 이 nc의 값이 2분의 n 곱하기 n-1인가? 그러면 2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a, 여기서 개수의 값은 a 제곱인가? 여기서 개수의 값은 되신 거 맞죠? 두 개를 갖다 놓고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했더니 2분의 n 곱하기 n-1 a 제곱의 값이 5na? n 값은 자연스러우겠어? n 값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a도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괜찮겠네? 그랬더니 남는 녀석의 값은 2분의 n-1 곱하기 a의 값이라, 이게 똑같도록 하는 2 이상의 n값을 찾으라고? a값도 자연수로 이겠나 문제가? a는 실수로 이겠다고. 실수값의 최대값. a의 값이 누구라고요? n-1분의 10인가요? 그럼 2 이상의 숫자를 대입할 건데 a의 값의 최대값은 2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인가? 그럼 최대값이 몇이라고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끝! 자, 시간이 나한테 아주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자, 확률 챕터, 다음 챕터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파트거든? 확률의 덧셈 정리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인가요? 52쪽부터 확률의 덧셈 정리. 74, 52부터 74? 자, 52부터 74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채점하기. 왜? 책이 달라? 책이 달라고? 아니, 내가 한장 넘겨. 뭔가 네. 이렇게 하면 힘들었잖아. 한 사람은 센 수학사고 한 사람은 덜 센 수학사인 줄 알았어요. 자, 일단 용어에 대해서 정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말들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전달력이 떨어져.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6가지. 그 중에 짝수가 나올 확률의 값은? 짝수가 나올 확률의 값은? 2분의 1이겠죠? 던지는 행위가 시행이야. 시행은 던지는 행위. 그 다음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 던지면 6가지 경우가 있죠. 6가지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 녀석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해. 전체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상황을 집합으로 만든 거. 이게 표본 공간이고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짝수가 나올 확률의 값을 물어봤잖아. 짝수가 나오는 확률의 값은 2분의 1이지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요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인가요?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근원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 근원사건이래. 1n이 나오는 거, 2n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 각각이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사건 6가지가 있겠네요. 전사건은 표본공간 자체를 얘기해. 전부 다. 표본공간은 보통 S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든. 집합 파트에서는 전체 집합은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런데 확률에서는 전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률에서는 전체 집합을 S라고 표현하고요.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S의 값을 우리는 전사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공사건, 말 그대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 공사건이고요. 공사건은 공집합을 의미합니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거.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7의 눈이 나오는 거. 그런 게 공사건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합사건은 합집합을 얘기하고요. 곱사건은 교집합을 얘기하고요. 배반사건은 서로소가 되는 관계에 있는 걸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집합에서 서로소는 공통되는 게 없는 게 서로소였죠? 공통되는 게 없는 걸 배반사건이라고 할 겁니다. 이때 A사건과 B사건을 서로를 배반사건이라고 부릅니다. A와 B를 배반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당신들은 여사건이 여집합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합사건은 또는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은 조건지시법에서 합집합이 또는이 있을 때였고 교집합이 그리고란 말이 있을 때가 교집합이었나? 또는이란 말이 있을 때는 더해서 문제를 풀 거고 그리고가 있을 때는 곱해서 풀 건데 또 있었잖아. 어떨 때 또 곱해서 풀었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연속해서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경우의 수를 곱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곱사건, 곱해법칙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곱해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20분이면 아마 이 챕터가 끝날 것 같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0장의 카드 중에서 그냥 집합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거 푸는 거거든 지금. 10장의 카드 중에서 2의 배수가 적혀있는 사건이 A사건입니다. 3의 배수 적혀있는 사건이 B사건입니다. 교집합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사건의 값은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짝수 2의 배수인 사건이니까 이것들이 지금 A사건들이고요. B사건은 3의 배수니까 369입니다. 문제는 교집합 사건, 이 곱사건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곱사건의 값은 누구라고요? 6밖에 없나요?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합친 녀석 속에 들어있지 않은 숫자 누구야? 끝인가? A사건과 배반사건인 거는 요건 좀 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A사건과 배반사건인 그 사건을 C사건이라고 한다면 C사건은 문득 생각하면 공통된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배반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게 없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전체 10개 중에서 이 5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아니라 C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1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공집합도 공통된 게 없는 거고 중요한 건 공통된 게 없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거의 부분집합으로서의 C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개 있죠? 네, 그래서 32개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이렇게 착각 엄청 많이 합니다. 문제 풀 때 알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설명할 거는 확률의 종류 3가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사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날 확률의 값이 뭐죠? 던져봤어? 던져봤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건데? 실제로 선생님이 10번 던졌어. 10번 중에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어. 그럼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올 확률의 값은 10분의 1이잖아. 근데 왜 니네 6분의 1이라고 단정해? 안 해봤잖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걸 정의를 분류해서 정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학적 확률. 두 번째, 통계적 확률.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이라는 걸 분류하려고 합니다. 확률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도 확률을 배웠잖아. 그때 배웠던 확률의 값은 다 수학적 확률이야.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주사위는 모든 면이 각각 나올 확률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6분의 1이라고 단정 짓고 계산하는 거잖아. 그건 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안면 나올 확률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안 던져봤잖아. 하지만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잖아. 면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네. 한 100만 번 던지면 세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근데 왜 그건 생각 안 하지? 왜 동전은 앞면 뒷면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진짜 많이 던지면 세워지면 어떡하냐? 그건 희박한 확률이지만 세워질 확률도 존재해서 앞면 나올 확률값 2분의 1이 안 되는 거잖아. 희박한 그 가능성을 제로라고 보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납득되셨나요? 수학적 확률의 값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단정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사위가 1 나올 확률, 앞면 나올 확률의 값 이런 것들을 다 6분의 1, 2분의 1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계적 확률은 못 믿은 거야. 나 진짜 해보면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한 100만 번 던졌는데 그 중에 한 앞면이 생각 외로 절반이 아니라 훨씬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는 걸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하적 확률의 값만 좀 특이한 경우인데 기하적 확률의 값은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로 구할 확률의 값을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거는 분자 분모가 다르면은,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면 안 돼. 넓이분의 길이? 이런 건 안 돼. 반드시 길이분의 길이, 부피분의 부피,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하는 게 기하적 확률이야. 근데 흔히 착각하는 거는 넓이분의 길이 가지고 가끔 구해서 답을 쓰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원이 있는데 첫 번째 최초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입니다. 앞으로 반지름은 1씩 늘려나가겠습니다. 반지름 1만큼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씩밖에 안 늘어납니다, 지금. 자, 관역이 이렇게 3개의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관역이 있습니다. 화살을 쏘면, 여기 연무대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냐? 조선시대 때 활 쏘는데? 가봤냐? 행궁에, 화산 수원행궁 근처에 있잖아. 쌤 활 쏘았는데, 거기서. 뾰족한 화살을 줄 줄 알았더니 뭉툭한 화살을 줘가지고 표적을 맞춰도 꽂이 쓰지 않아. 자, 이런 관역이 있는데 절대 이 동그라미 밖을 벗어나서 화살이 맞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동그라미 안에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5점을 줄 거고요. 여기는 3점을 줄 거고 여기는 1점을 주겠습니다. 3점을 획득할 확률값이 뭐죠? 전체 넓이 중에 3점에 해당한 영역의 넓이 값으로 넓이분의 넓이로 구하면 되겠다. 그치? 전체 넓이 값은 몇인데요? 전체 넓이 곱하기 중에 여기에 꽂힐 확률값은? 네, 여기 꽂힐 확률값이 그럼 3분의 1이겠네요? 이런 걸 넓이분의 넓이로 구하는 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시간분의 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서 만나기로 했어. 뭐 어디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두 사람 다 변덕이 줄끝을 해가지고 발음도 안 되네. 죽이 끝듯 해가지고 막 약속 장소에 도착한 다음에 상대방이 안 나오면 10분 기다리다 장소를 이탈해. 누가 먼저 오든지 간에 10분 내로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리를 떠날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날 확률값을 구하라 그래. 볼 수 있을까? 근데 약속 시간은 12시 정각부터 1시까지 사이 1시간 동안 사이에 만나기로 약속했어. 근데 두 사람 다 10분 이상은 절대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 만날 확률값을 기하적 확률로 구해. 한번 해볼까? 두 사람 다 12시 정각부터 1시 정각 사이에서만 장소에 나타날 거거든? 0시, 1시. 약속 장소에는 요 사이에만 도착할 수 있어.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의 도착 시각을 X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의 도착 시각을 Y라고 하려고. X의 값도 0과 60 사이에 아무데나 도착할 수 있어. 시간 단위로 할까? X의 값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고요. Y의 값도 0과 1 사이에 존재해. 두 사람 다 누가 먼저 도착하든지 간에 10분 이내에 상대방이 등장하지 않으면 집에 갈 거야. 그런데 집에 갈 때 뭐 어디 동상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동상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조형물 앞에 비석 같은 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B라는 사람이 10분 후에 이 뒤에 왔어. 얘는 여기만 쳐다봐. 뒤는 돌아보지 않아. 요 장소에 와서 내 등을 두드릴 때까지는 10분 이내까지 딱 정확히 두드릴 때까지는 기다리다가 정확히 이 뒤에 다가왔는데 10분 1초가 되는 순간에 옆에 있어도 자리 이탈할 거야. 자, 두 사람이 만나려면 X인 시각이 있고 Y인 시각이 이렇게 도착할 거란 말이야, 둘은. 근데 Y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X가 뭐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려면은 요 사이의 간격이 10분 이하여야 되는 건가요? 그럼 만나려면 X하고 Y의 차이값이 10분 이하여야지 만나겠네? 10분이면 6분의 1시간인가? 내가 말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은 X, Y가 존재하는 영역은 X의 값은 0부터 1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Y의 값도 0부터 1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X하고 Y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는 1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이게 전사건입니다. 전사건의 영역의 넓이는 1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구하는 거는 이 확률값 만나기 위한 확률값을 구하라고요?
근데 얘는 절대값의 작은 사이값인가? 절대값 소개권 내가 보호를 바꿔도 되니? 절대값의 자금은 사이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부터 플러스 6분의 1까지입니다. y의 값의 범위는 x 마이너스 6분의 1부터 x 플러스 6분의 1까지 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직선이 있네. 길을 길이면서 y절편값이 6분의 1인 직선과 너무 성의 없다.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값이 6분의 1인 직선과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인 선이라고요?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요 사이에 있는 녀석의 값이 분자에 들어갈 넓이일 것 같다. x, y가 이런 데 존재하면 만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길이를 구했습니다. 여기 길이가 몇이죠? 근데 두 개 합치면 한 변의 1에 6분의 5인 정사각형인가? 그럼 넓이의 값 6분의 25? 6분의 5짜리 한 변의 1을 갖는 정사각형 6분의 25. 그럼 색칠한 넓이는 몇이라고요? 여기도 1 빼기 6분의 25는 1 빼기 36분의 25. 선생님 말 잘못했구나. 1 빼기 36분의 25는 네, 요게 확률이네. 우리가 구한 확률. 이걸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하적 확률의 값을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지금 맞나요? 시간으로 주어진 녀석의 값을 넓이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학교 내신 단골 문제야. 기하적 확률의 약속 시간의 문제. 그때가 돼서 또 설명하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은 됐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 확률의 값은 만약에 선생님이 동전을 3번 던졌어. 동전을 3번 던지면은 앞면 날 확률의 값 2분의 1일 수 있을까? 통계적 확률의 값이 2분의 1 나올 수 있냐고. 네. 앞면이 한 번 나오면 3분의 1, 앞면이 2번 나오면 3분의 2, 앞면이 3번 나오면 1. 앞면 날 확률의 값 2분의 1일 수 있나요? 동전을 3번 던지면 불가능하죠? 앞면을 4번 던지면 2분의 1 나올 수 있나요? 통계적 확률의 값은 직접 던져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통계적 확률인데 처음에 적은 횟수를 던졌을 때는 통계적 확률의 값은 수학적 확률과 같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많이 던지면 통계적 확률의 값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추정해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엄청 많이 던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거야. 그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수의 법칙은 엄청 많이 시행을 했을 때는 통계적 확률의 값은 수학적 확률의 값에 가깝다.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한 말은 이걸 언제 설명할 거냐면은 몇 챕터가 더 경고한 다음에 다시 설명할 건데 시행 횟수가 n값이거든. 시행 횟수가 엄청나게 커지면 통계적 확률의 값은 수학적 확률의 값에 가깝습니다. 이걸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를 문자로 얘기할 거야. 한글로 얘기하니까 이해되거든, 니네?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되거든? 이걸 문자로 바꾸면 좀 어렵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졌을 때 다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몇이죠? 36분의 6? 그래서 6분의 1인가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 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차립시다. 빨리빨리 합시다. 자, 두 번째는 두 개의 눈의 숫자의 합의값이 11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6분의 네, 3이네요. 5, 6, 6, 5, 6, 6. 약분을 못하겠다. 자, 고백값이 제곱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백값이 제곱수인 거는 1, 4, 9, 16, 25, 36도에 나오는 건가요? 36을 초과하는 고백값은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럼 36개 중에 몇 개인지 물어보면 얘는 대답 못하죠. 나도 몰라. 그래서 표를 작성할 겁니다. 손으로 쓰는 게 제일 빠릅니다. 곱해가지고 제곱수 나온 거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돼요? 돼요? 나머지 건 되는 거 없죠? 3하고 되는 건 3하고 3밖에 안 되나? 4하고 되는 건 4, 1, 4, 4, 5는 5, 6은 6, 6밖에 없나요? 그럼 다 해서 몇 개야? 약분했습니다. 4로 약분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순열에 따른 수학적 확률, 조합에 따른 수학적 확률들만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뭐 조합만 들어갈 뿐이지 다 중학교 2학년 레벨입니다. 1부터 6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일렬로 배열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숫자는 몇 가지죠? 전 사건의 가지 숫자는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냐고요? 6팩? 6P6? 6팩? 6팩이 720인가요? 전사건 720까지인데 1, 2, 3 세 장의 카드가 이웃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 2, 3을 1, 2, 3을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몇 팩? 4팩 곱하기 네, 1, 2, 3이 순서 바뀐 건 3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6팩분의 4팩 곱하기 3팩인가요? 산수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3이 적혀진 카드하고 4가 적혀진 카드가 양쪽 끝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의 숫자를 배열했으면 좋겠습니다. 6팩분의 4팩이라고요? 4팩은 그 속에 있는 숫자가 순서 바꾸는 건가요? 끝인가요? 네, 3, 4가 위치를 바꿀 수도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에서의 수학적 확률입니다. 흰색 공이 다해서 5개, 빨간색 공이 다해서 3개, 검은색이 2개, 총 10개의 공이 있습니다. 10개의 공에서 3개의 공을 꺼내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모두 흰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모의 값은 뭐지? 분모에다 뭐라고 쓸까요? 전사건을. 왜 시간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우리 몇 개 중에, 10개 중에 3개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10개 중에 3개를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꺼낸 공이 모두 흰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흰색을 꺼낼 확률값은? 이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흰색 공 5개가 문제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서로 똑같은 5개의 공입니다. 하지만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거든? 그럼 여기는 5개가 흰색 5개가 다 같은 거잖아. 근데 다 같은 것 중에 3개 뽑는 거는 원래 한 가지잖아. 근데 우리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로 세고 있잖아. 분모에서 전체 10개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야. 흰색만 3개 뽑기 위해서 흰색 5개는 다 다른 5개라고 인식하고 빨간색 3개도 다 다른 거라고 인식하고 검은색 2개도 다른 거라고 인식해서 지금 조합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10개도 서로 다른 10개라고 생각하고 있고 분자에 있는 5개도 흰색 5개도 서로 다른 5개라고 인식해서 푸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고 조합으로 안 풀고 다르게 풀게 되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을 수 있는 이 흰색 5개들을 서로 다르다고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120분의 10이니까 나 이거 계산할 수 있다. 120분의 10이니까 12분의 1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흰색 2개, 검은색 하나를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10시 3분의 3시 곱하기 120분의 20분의 1인가요? 세 번째 건 꺼낸 색 중에 흰색이 2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흰색이 2개 쓰려면 10개 중에 3개 꺼낸 작업 중에 흰색 2개니까 5개 중에 2개 뽑았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요? 네, 나머지 한 개는 색깔 빨간색, 검은색 구분하지 않고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120분의 되신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통계적 확률의 값은 직접 구해보는 겁니다. 통계적 확률은 시험 문제로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아무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아, 틀린 애들이 있다.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는데 너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생 다 맞추는데 자기 혼자 틀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독감 환자 100명이 있어. 100명한테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을 투약을 했을 때 치료제를 투여한 기간에 따라서 완치된 환자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이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가 처음 투여한 다음에 5일 이내에 완치될 확률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을 치료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100명한테 치료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5일 이내에 치유가 될 확률 값은 뭐야? 분자에다 뭘 써야 돼? 40. 그래서 약분했습니다. 4로 약분했습니다. 틀린 애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하적 확률의 값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자, 기하적 확률 중에 넓이분의 넓이로 구하는 기하적 확률의 값을 연습하겠습니다. 문제가 요구한 거는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지금 둔각일 확률, 예각일 확률, 직각일 확률을 다 구해볼 생각입니다. P점 좌표를 내부에 찍을 겁니다. 원래 필요한 점의 좌표는 내부에 어디든 찍힐 수 있거든? 그럼 P점이 찍힐 수 있는 전체 영역의 넓이는? 전체 100이라는 넓이 중에 내가 필요한 건 둔각 삼각형이 될 수 있는 P점의 위치에 대해서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그럼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반지름 길이가 5짜리인 반원을 그렸을 때 반지름 길이가 5짜리인 반원을 그렸을 때 어떡하지? 여기 있는 P점이면은 무슨 삼각형이지? 그럼 둔각이 되려면 어디 있어야 돼? P점이 이 반원의 내부에 있어야 돼? 그럼 반원의 내부에 이 그림처럼 P점이 찍혀 있어야지만 영역에 점이 찍혀 있어야지만 둔각이 되는 거죠? 여기 찍혀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이 반원의 넓이의 값을 분자에 쓰는 게 필요한 거구만. 되신 거 맞죠? 그럼 반원의 넓이의 값이 반지름이 5니까 원의 넓이는 25파이, 반원의 넓이는 약분했습니다. 네, 8분의 파이네요. 자, 그러면 예각 삼각형의 확률의 값은 몇일까? 예각이려면 여기 찍혀야 한다며. 예각 삼각형의 확률은 뭘까요? 전체 넓이 100분의 100에서 방금 구했던 거 빼면 돼? 둔각 삼각형이 되는 여사건이 예각인 건가? 맞아요? 직각 삼각형 확률 값은 그럼 뭐야?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여기 이 라인 상에 점이 찍혀야 돼? 그 이 라인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선의 넓이는 가늘 때 선의 넓이, 두꺼울 때 선의 넓이, 더 두꺼울 때 선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선의 넓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의 두께는 따위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P라는 선의 넓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주 얇은 선에 P라는 점이 찍힐 확률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확률도 2분의 1, 뒷면 확률도 2분의 1인데 수학적 확률에서 세워질 확률 값을 제로라고 보잖아. 그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엄청 얇은 선에 점이 찍힐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 대한 확률 값은 제로라고 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절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은 이겁니다. P점이 라인상에 찍힌다고? 전체 넓이는 100인데? 그럼 여기는 선의 길이를 구하지 뭐. 반지름 값이 5니까 원의 둘레는 10파이, 10파이의 반이니까 5파이? 기가 막히네. 약분해가지고 약분해서 20분의 파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넓이분의 길이로 기하적 확률 값은 절대 구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두 번째 실수할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할 요소는 객관식 보기에 8분의 7파이가 있어. 이 빌어먹을 것들이 선생들이 애들은 또 계산했더니 이게 나왔는데 객관식 보기에서 이걸 기가 막혀서 이걸 골라. 유리수에서 무리수는 뺄 수 없죠. 네, 이런 놀라운 매직 같은 일을 하지 맙시다. 이거 객관식 보기가 다 놔둡니다. 지금 시험 문제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틀릴 요소를 지적해 줬는데 그 틀릴 요소를 딱 찍어서 올리면 어떡하지? 근데 해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자, 확률의 값에서 제일 작은 확률의 값은 제로입니다. 제일 큰 확률의 값은 1입니다. 확률의 값이 빵인 건 공사건의 확률이고요. 확률의 값 1인 건 전사건의 확률입니다. 확률의 값은 항상 n과 1을 했습니다. 확률의 값 음수일 수 없고요. 확률의 값은 절대로 1보다 큰 값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산수했는데 확률 값을 계산했는데 1보다 큰 1점 몇 이런 확률 값이 나오면 산수가 틀렸다고 인식하고 다시 산수하셔야 됩니다. 확률의 값은 무조건 0과 1 사이고요. 확률의 값이 빵이면 공사건의 확률, 확률의 값이 1이면 전사건의 확률입니다. 우린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의 값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숫자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숫자를 가지고 확률 A를 확률의 값을 구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 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전 사건의 경우의 수로 다 나누게 해주게 되면은 양변을 다 전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누게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다 확률이라고요? 아, 다 쓰기 귀찮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숫자 가지고 이미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통점이 없는 거잖아. 배반 사건이 됐을 땐 뺄 게 없는 건가요? 그때는 뺄 게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문제 풀 때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예전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고동소 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한 녀석의 값이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인가요? 연산할 때는 더하기 더하기에서 갖다 오는 게 산수가 더 빠르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확률값을 계산할 때도 합집합의 확률값이랑 교집합의 확률값을 더한 녀석의 값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거랑 이렇게 생각하고 산수를 할 때가 좀 더 산수가 더 빠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방금 했던 게 더하기로 계산하는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어떨 때 더한다고요? 또는일 때 더한다고요? 어떨 때 곱한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20개의 구술이 있습니다. 20개의 구술 중에서 임의로 1개의 구술을 뽑을 겁니다.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혀있는 구술이 나올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확률의 값을 구하기 때문에 20분에 3의 배수가 몇 개 있죠? 4의 배수 공통되는 거 12의 배수 1개인가요? 확률값은 2분의 1이에요? P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 확률값을 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에 출전할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2학년의 대표는 5명, 3학년은 7명 응시했습니다. 전체 사람이 12명인가? 12명 사람 중에 2명을 뽑았을 때 2사람이 같은 학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집합이 존재할까? A사건과 B사건 2학년 중에서만 2명을 선발하는 거랑 3학년 중에서만 2명을 선발하는 사건들은 교집합 있나요? 2학년 중에 2명 뽑는 사건과 3학년 중에 2명 뽑는 사건은 공통된 사건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P 곱하기 PB 값으로 합집합 확률값을 구하면 되겠다. 문제 요구한 거는 대표로 뽑힌 2명의 학생이 같은 학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2명 중에 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2학년 5명 중 2명을 선발하든지 또는 3학년 7명 중에 2명을 선발하든지 뺄 건 없습니다. 산수 못하겠는데. 분모의 값이 누구냐? 분자의 값은 66분의 31이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여사건의 확률의 값은 전체 확률에서 전체 확률 1에서 A사건 확률을 빼준 게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여사건은 적어도란 말이 나왔을 때 여사건의 확률로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하겠습니다. 10개 중에 3개를 택하니까 경우의 숫자는 10C3이네. 전체 경우의 숫자는.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소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적어도 한 장 꺼내는 확률값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소수의 값을 꺼낸다는 거의 여사건이 뭐지? 소수를 하나도 꺼내지 않는 게 여사건이네요. 그럼 모든 확률 1에서 소수가 빵 개의 확률값을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값은 몇 개 있죠? 소수가 4개 있으니까 선생님은 지금 소수가 없는 녀석, 없을 확률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10C3분의 소수가 없을 확률은? 따라서 1 빼기 120분의 20? 그럼 6분의 5가 답인가요? 되신 거 맞죠 지금?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진도 다 끝났습니다. 오늘 확률과 통계 진도는 그만 나갑니다.